제작비는 무려 540억, 시청률은 7%라는 비용 대비 흥행 참패라는 오명을 쓴 드라마 아스달 연대기. 이 드라마의 완성도 여부를 떠나서 개인적으로는 생물학적으로 매우 흥미로운 부분이 많은 드라마라고 생각합니다. 이 드라마 속에서 호모라는 속에 포함되어 있는 두 개의 종, 사람과 네안탈의 이종교배를 통해서 태어난 이그트는 사람이 가진 총명함 그리고 네안탈의 계력을 다 가지고 있는 하이브리드 생명체입니다. 아스달 연대기는 이그트가 인간 종족의 리더가 되는 과정을 담고 있는데요. 현재 우리 DNA에 멸종한 네안데르탈의 DNA가 약 2% 정도 남아있는 것을 보면 호모 사피엔스 역사에 있어서 정말로 일어났을 법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종교배로 태어난 이그트는 이그트 배우자를 만나서 자손을 낳을 수 없기 때문에 종, 스페시스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종이란 그들 간의 자손이 다음 세대 또 그 다음 세대로 이어져야만 하기 때문이지요. 이 드라마의 주인공인 이그트 은섬은 다음 세대로 자신의 유전 정보를 통째로 남기지 못하는 자신만의 세대를 살아가는 개체입니다. 이는 라이거, 타이곤 등의 이종교배로 태어난 개체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현상이지요. 물론 라이거끼리는 아니지만 암컷 라이거가 수컷 사자와의 교배를 통해서 자손을 낳은 사례는 보고된 바 있습니다. 아마 호모 사피엔스의 역사에 있어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 영화적 상상력을 발휘해서 총명하고 괴력을 지닌 이그트를 인위적으로 대량으로 만들어서 아스달 연대기 그 시대의 전투병으로 활용하면 어땠을까 하는 상상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그트 부대를 창설하는 것이지요. 이그트와 이그트가 만나 자손을 낳을 수도 없으니 힘센 전투병으로 쓰고 버리는 것은 어찌 보면 그 시대에는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즉 자손을 낳지 못하는 특정 목적을 가진 하이브리드 집단을 만드는 것은 인위적으로나 가능한 일이지 자연적으로는 일어나지 않는 일일 것입니다. 그저 우리의 상상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이런 생각과는 무관하게 이런 일들이 개미 집단에서 일어난다는 것이 여러 차례 보고된 바 있습니다. 개미는 군집을 이루며 살아가는 대표적인 생물이지요. 이 군집은 자손을 번식하는 임무를 부여받은 여왕개미, 밥하고 청소하고 새끼를 돌보는 등등의 개개의 임무가 분리된 암컷 일개미 집단, 그리고 소수의 수컷개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여왕개미는 1년에 단 한 번 짝짓기 비행을 통해서 정자를 얻은 뒤에 이를 정자 저장소 정자낭에 보관하는데요. 그렇게 보관했다가 필요할 때마다 꺼내서 일개미와 수컷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개미는 독특한 성결정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난자와 정자가 만나서 만들어진 이배체, 즉 EN이라고 표시하는 염색체 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개미의 암컷도 난자와 정자가 만나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EN, 이배체입니다. 물론 사람과 개미의 N, 즉 염색체의 수는 다릅니다. 사람의 경우 23개이고 개미는 종에 따라서 1개에서 60개로 매우 다양합니다. 그런데 수컷을 결정하는 방식은 우리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림을 보면서 조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EN의 염색체를 가진 여왕개미가 있습니다. 이 개미가 생식세포를 만드는 감수 분열을 해서 반배체, N의 염색체를 가진 난자를 만든 이후에 이 난자가 정자를 만나면 정자는 딸랑 자신만의 염색체를 난자 세포 안으로 집어넣습니다. 그렇게 태어난 개체는 EN의 이배체가 됩니다. 그런데요, 이 경우 무조건 암컷이 됩니다. 더불어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수정할 때 정자는 정말 딸랑 자신의 염색체만을 집어넣기 때문에 수정란을 이루는 세포 큰 덩어리 그리고 그 안에 들어있는 모든 소기관들은 암컷으로부터 물려받습니다. 이 소기관들 중에서 특히나 자신만의 DNA를 가지고 있는 기관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ATP를 만드는 미토콘드리아입니다. 따라서 미토콘드리아 DNA는 오로지
목의 혈통만을 통해서 이어집니다. 그런데 수컷은 수정이 아닌 암컷이 만든 난자 그 자체가 배발생 단계를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따라서 그림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수컷은 무조건 반배체 N개의 염색체를 가집니다. 즉 세포 내 염색체가 EN이면 암컷, N이면 무조건 수컷이 되는 것이 개미의 전형적인 성결정 시스템입니다. 물론 일부 개미종에서는 수컷이 EN인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개미종에서는 반배체 N개의 염색체를 가진 개체는 무조건 수컷입니다. 그런데요, 연구자들은 유럽에 서식하고 있는 메사 이베리쿠스라는 종의 군집에서 일반적인 개미와는 다른 매우 독특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 집단에 살고 있는 일개미의 염색체를 분석해 봤더니 염색체 EN 중 절반은 메사 이베리쿠스의 염색체이고 나머지 절반이 내는 메사 스트럭터라는 종의 염색체라는 것입니다. 즉 다른 종과의 교배, 이종 교배를 통해서 태어난 하이브리드 일꾼이라는 것이지요. 얘가 진짜 여왕개미인 메사 이베리쿠스가 낳은 일개미가 맞냐고요? 맞다는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다. 바로 그 집단 안에서 자손을 낳는 임무를 담당하는 여왕개미와 똑같은 미토콘드리아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즉 오로지 목의 혈통만을 통해서 전달되는 미토콘드리아 DNA가 똑같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이 하이브리드 일꾼이 어쩌다가 생긴 이상한 녀석이 아닙니다. 이 집단 내에서 하이브리드 일꾼이 차지하는 비율은 평균 50%가 넘습니다. 이는 우리가 인위적으로 아니 어찌 보면 억지로 한두 마리 만드는 하이브리드 생명체, 라이거, 타이곤, 노새와는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자연적으로 아니 어쩌면 계획적으로 이종교배를 통해서 특정 임무를 지닌 집단, 여기서는 죽어라고 일만 하는 암컷 개미 군단을 만들어낸다는 것이지요. 일반적으로 개미 군집에서 생식은 오롯이 한 마리 여왕 개미의 몫입니다. 그래서 행여나 다른 암컷 일개미가 생식을 할까봐 여왕 개미는 호르몬을 만들어 암컷 일개미를 불임으로 만들어버리지요. 그런데 이렇게 처음부터 생식을 하지 못하는 하이브리드 암컷 일개미를 만드는 방법을 찾았으니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오히려 너무너무 잘된 일이지요. 그런데요, 메사 이베리쿠스는 여기에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기발한 집단 구성 방법을 찾아냅니다. 그 독특하고 기발한 방법에 관한 연구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아주 최근인 9월 네이처에 게재된 이 논문에서는 메사 이베리쿠스가 단순히 하이브리드 일개미를 생산하는 것을 넘어서 여왕개미가 자기랑 종이 다른 새끼를 낳는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종이 다른 자손을 낳는다는 것을 상상이나 할 수 있을까요? 이쯤 되면 괴담에 가깝습니다. 먼저 진짜 종이 다른 새끼를 낳는지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이 논문의 연구진은 이베리아 반도를 포함한 유럽 여기저기에 분포하고 있는 메사 속에 속하는 여러 종을 채집해서 그 종들이 메사 이베리쿠스처럼 하이브리드 일꾼을 생산하는지 조사했습니다. 지금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메사 속 중에는 오직 이베리쿠스 종만 이종교배를 통해서 하이브리드 일꾼을 생산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도 진화적으로 같은 속 지너스 안에서 가장 먼 종과 이종교배를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림에서 파란색과 붉은색으로 표시된 것이 하이브리드 암컷입니다. 그럼 이베리쿠스 여왕개미는 스트럭터 정자를 어디에서 구했을까요? 태초에는 이베리쿠스 여왕개미가 짝짓기 비행을 할 때 동족이 아닌 스트럭터라는 종의 수컷과 짝짓기를 해서 하이브리드 일꾼을 낳았다고 추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여왕개미는 정자낭에 정자를 보관했다가 필요할 때 꺼내 쓸 수 있는데요. 그 안에 어디서 왔는지는 모르지만 메사 스트럭터에 정자가 있었다는 것이지요. 이렇게 다른 종의 정자가 공존하는 현상을 정자기생이라고 합니다. 이 논문에 실린 지도를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파란색으로 표시된 지역이 메사 이베리쿠스가 서식하고 있는 지역이고 붉은색으로 표시된 지역이
메사 스트럭터가 서식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 둘의 서식지가 일부 겹치기는 하지만 이탈리아의 구두발 아래 있는 시칠리아 섬을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는 메사 스트럭터가 서식하지 않고 오로지 메사 이베리쿠스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지역에서조차도 이베리쿠스 집단 내에서 스트럭터의 염색체를 가진 하이브리드 일개미가 발견된다는 것이지요. 이는 여왕개미가 짝짓기 비행에서 야생의 수컷 스트럭터를 만나는 우연을 넘어서는 신박한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보는 이 두 마리의 개미는 메사 이베리쿠스의 한 군집 내에서 꺼낸 수컷들입니다. 왼쪽에 있는 녀석은 털이 숭숭 나 있지만 오른쪽의 수컷은 상대적으로 털이 없는 밋밋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의 염색체를 분석해 봤더니 왼쪽에 있는 녀석은 이베리쿠스 수컷이고 오른쪽은 스트럭터 수컷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베리쿠스 개미 군집 안에 메사 스트럭터 수컷이 같이 살고 있다는 것이지요. 이 수컷이 야생에서 군집 내로 굴러들어오거나 일개미들이 잡아온 것일까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명확한 방법이 있습니다. 스트럭터 수컷의 미토콘드리아 DNA를 분석해보는 것이지요. 그래서 분석을 해봤더니 이베리쿠스 여왕개미의 미토콘드리아 DNA와 똑같다는 것입니다. 또한 지금 보는 그림은 메사 이베리쿠스 집단 내에 살고 있는 수컷 스트럭터이고 오른쪽은 야생의 스트럭터 수컷입니다. 이 둘의 생긴 모양이 약간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둘의 DNA를 분석해 본 결과 염색체는 똑같은데 미토콘드리아 DNA만 다르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 두 가지 실험 결과를 통해서 이베리쿠스 개미 집단 내에서 발견된 스트럭터 수컷은 여왕개미가 낳은 것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즉 메사 이베리쿠스 여왕개미가 이베리쿠스 수컷과 스트럭터 수컷, 즉 종이 다른 수컷을 다 낳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해보면 메사 이베리쿠스 개미 집단 내에서 스트럭터 수컷은 하이브리드 일꾼을 생산하기 위해 그리고 이베리쿠스 수컷은 이베리쿠스라는 종을 보존하기 위한 것이라고 추론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불어 지도에서 스트럭터가 살지 않는 지역에 군집을 이루고 사는 이베리쿠스에서도 스트럭터의 염색체를 가진 하이브리드 일개미가 존재할 수 있는 것 또한 이들이 자신들의 군집 내에 스트럭터 수컷을 키워 유지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지 않나요? 앞서 설명한 개미의 성결정 그림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림에서 보면 여왕개미의 난자가 수정되지 않는 상태에서 발생을 해서 태어나는 것이 수컷인데요. 이베리쿠스 여왕개미는 스트럭터의 염색체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런 방식으로 수컷이 태어난다면 그건 다 이베리쿠스 수컷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엄연히 이베리쿠스 집단 안에 스트럭터 수컷이 태어나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스트럭터 수컷의 출생의 비밀까지는 아니고 이베리쿠스 집단 내에서 스트럭터 수컷 계보가 유지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왕개미가 염색체가 없는 난자를 생산하는 것입니다. 아니 만들었다가 염색체를 제거할 수도 있고 애초부터 염색체가 없는 난자를 만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염색체가 없는 난자가 정자낭에 보관되어 있던 스트럭터 정자와 수정을 하면 반배체가 되는데요. 개미에게 있어서 반배체란 그 자체가 수컷이라는 성입니다. 그것도 스트럭터의 정자로부터 염색체를 받았으니 이 녀석은 스트럭터 수컷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염색체가 없는 난자가 정자의 염색체를 받는 현상, 그 자체는 이미 여러 개미 속에서 보고된 바가 있는데요. 그렇다고 이 현상이 메사 이베리쿠스 종에서 실험적으로 증명된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앞선 결과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베리쿠스 집단 내에 있는 수컷 스트럭터는 여왕개미가 낳은 것이 분명합니다.
따라서 염색체가 없는 난자와 정자낭에 보관되어 있던 스트럭터 정자 간의 수정이 이루어졌을 것이라고 추론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이는 수컷 개미가 반배치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지금까지 이베리쿠스라는 종이 가진 독특한 집단 구성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이들은 하이브리드 일꾼 집단을 만들고 또 이를 유지하기 위해서 다른 종의 수컷을 낳아 기르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전략적인 녀석들이죠. 이러한 생물의 놀라운 전략들을 우리가 다 찾아서 밝혀낼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불량엄마 과학수다 내 새끼인데 종이 달라 이었습니다.